여러분, 고지혈증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만 열심히 드시고 계시죠? 견과류도 먹고 등푸른 생선도 챙기시고 말이에요. 하지만 정작 혈관을 막는 진짜 독성 음식 세 가지는 여전히 매일 드시고 계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 충격적인 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시는 음식 중에도 콜레스테롤을 급상승시키는 것들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플레인 요거트, 100% 과일즙, 심지어 유기농 식품까지 말이죠. 오늘은 그동안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고지혈증의 진짜 원인과 89세인 저를 지금까지 건강하게 만든 식탁의 비밀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반드시 끊어야 할 최악의 음식 세 가지와 꼭 챙겨야 할 생명의 음식 5가지까지 말이에요.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혈관 나이가 10년은 젊어질 겁니다. 끝까지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89세 노인의 모습이라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지팡이를 짚고 느릿느릿 걷는 모습을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지금도 시골 의원에서 하루 종일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집 뒤 작은 밭에서 상추도 키우고 토마토도 따죠. 서울대학병원에서 30년, 이곳 시골 의원에서 10년. 총 40년 넘게 환자들을 돌보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식탁 위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거였어요. 병원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자주 물어보세요. 선생님, 그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건강하십니까? 오늘 그 해답을 여러분께 전해드릴까 합니다. 고지혈증 환자가 반드시 끊어야 할 음식 3가지, 그리고 꼭 챙겨야 할 음식 5가지로 나눠서 말이죠. 혹시 지금 와서 뭘 바꾼다고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40년간 진료실에서 본 결과는 달랐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솔직하게 반응하거든요. 매일 아침 7시에 병원 문을 열고 저녁 6시까지 환자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같은 약을 먹어도 어떤 분은 좋아지고 어떤 분은 그대로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식탁에서의 선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20년 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 역시 위험의 문턱에 서 있었거든요. 밤마다 왼쪽 가슴이 쿡쿡 쑤시고 계단만 올라도 숨이 턱 막히는 답답함을 느꼈어요. 의사라는 직업 때문에 스스로를 속일 수는 없었죠. 검사 결과를 받아든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180을 넘어서 있었어요. 정상 수치가 100 미만인데 말이죠. 그때 동료 의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언제든 심장마비가 올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환자들에게 늘 하던 말을 제가 듣게 될 줄이야.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아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40년 가까이 의사 생활을 하면서도 정작 제 건강은 돌보지 못했던 거죠.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생각했어요. 환자들에게 약만 드시면 됩니다 라고 말해왔지만 정말 그게 전부일까? 혹시 여러분도 이런 순간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갑자기 내 몸이 낯설어지는 그런 경험 말이에요. 저를 살린 것은 비싼 약도 기적 같은 치료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식탁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하나씩 바꿨을 뿐이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죠. 이미 굳어진 습관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첫 번째 변화는 아침 식탁에서 시작됐어요. 늘 바르던 마가린을 그만두고 대신 올리브 오일을 조금 발랐습니다. 커피에 넣던 프림도 저지방 우유로 바꿨죠. 작은 변화였지만 몸은 금세 반응했어요. 3개월 후 다시 검사를 받았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180에서 150으로 떨어진 거예요. 아내가 정말 음식만 바꿨는데 이렇게 달라져? 라고 물었을 때 저도 신기했습니다. 그 경험이 제 진료 방식을 완전히 바꿔 놓았어요. 환자들에게 약을 처방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기 시작했죠. 어제 뭘 드셨나요? 아침에 뭘 드시고 오셨어요? 환자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결과를 보고는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수천 명의 어르신들에게 똑같이 적용해 봤어요. 제가 가장 먼저 드린 말은 이거였습니다. 지금부터 딱 하나만 내려놓고 하나만 채워보세요. 거창한 변화는 오히려 포기하게 만들거든요. 하지만 작은 한 가지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단순히 나쁜 음식만 끊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좋은 음식으로 채워야 혈관이 진짜 깨끗해졌어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반드시 끊어야 할 음식은 바로 트랜스 지방입니다. 마트에서 사온 과자, 아침마다 바르는 마가린, 커피에 넣는 프림이 바로 그거예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혈관을 조용히 막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76세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할머니는 매일 오후 3시면 과자 한 봉지를 드셨어요. 별로 달지도 않은데 뭐가 문제겠어? 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아침에는 식빵에 마가린을 발라 드시고 커피에는 프림을 넣으셨습니다. 6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LDL 콜레스테롤이 180까지 올랐어요.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과자도 조금밖에 안 먹는데 왜 이래요?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할머니, 트랜스 지방은 조금만 먹어도 나쁜 콜레스테롤을 확 올려요. 트랜스 지방이 무서운 이유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늘려요. 마치 혈관에 녹슨못을 박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혈관이 딱딱해지죠. 김순자 할머니에게 작은 실천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과자 대신 삶은 고구마나 달걀로 바꾸시고 마가린 대신 올리브 오일을 조금 바르시라고 했죠. 프림 대신에는 저지방 우유나 그냥 블랙커피를 마시시라고 했습니다. 주의할 점도 알려드렸어요. 식품 포장지에서 부분 경화유나 쇼트닝이라는 표시가 보이면 바로 내려놓으시라고 했죠. 3개월 후 할머니의 수치는 180에서 145로 떨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간단한 거였어요? 라고 하시며 웃으셨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두 번째로 끊어야 할 음식은 숨은 당분입니다. 특히 건강식이라고 믿고 드시는 음식들에 숨어 있는 당분이 더 위험해요. 과일즙, 플레인 요거트, 건강 시리얼까지 말이죠. 81세 정춘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할머니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드셨어요. 과일이니까 몸에 좋겠지라고 생각하셨거든요. 점심에는 플레인 요거트에 시리얼을 넣어 드시고 간식으로는 100% 과일즙을 마셨습니다. 6개월 후 검사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혈중 콜레스테롤이 245, 중성 지방은 240까지 치솟았습니다. 할머니는 어리둥절하셨죠. 건강한 것만 골라서 먹었는데 왜 이래요?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할머니, 과일을 짜내면 당분만 농축되고 섬유질은 사라져요. 오렌지 한 개에 들어있는 당분이 주스 한 잔에는 오렌지 4개 분량이 들어가거든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플레인 요거트였어요. 유기농에 무첨 가라고 써 있어도 우유 자체에 들어있는 유당이 문제였거든요. 거기에 시리얼까지 더하면 당분 폭탄이 되는 거죠. 간에서 이 당분들을 지방으로 바꿔서 콜레스테롤로 만들어버려요.
정춘자 할머니에게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과일즙 대신 사과나 배를 통째로 드시라고 했어요. 섬유질이 당분 흡수를 천천히 만들거든요. 요거트도 무첨가 그릭 요거트로 바꾸시고 시리얼 대신 견과류 몇 개를 넣으라고 했죠. 주의할 점도 강조했어요. 유기농이라고 써 있어도 플레인이라고 써 있어도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당류가 들어 있으면 피하시고요. 3개월 후 할머니의 콜레스테롤은 245에서 190으로, 중성 지방은 240에서 160으로 떨어졌습니다. 할머니가 과일도 잘못 먹으면 독이구나라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로 끊어야 할 음식은 기름진 동물성 지방입니다. 삼겹살, 곰탕, 설렁탕처럼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들이에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이게 없으면 밥맛이 안 난다고 하시는 바로 그 음식들이죠. 82세 조병기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르신은 매일 아침 곰탕으로 시작하셨어요. 뼈 우린 국물이니까 몸에 좋겠지라고 생각하셨거든요. 저녁에는 삼겹살 구이를 꼭 드셨고 달걀도 기름에 프라이해서 드셨습니다. 어르신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삼겹살은 못 끊어요. 이게 없으면 살 맛이 안 나거든요. 하지만 검사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190을 넘어서고 혈압도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제가 어르신에게 설명해 드렸어요. 어르신, 동물성 포화지방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만들게 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지방을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곰탕 국물도 맑아 보여도 기름이 녹아 있다는 걸 알려드렸죠. 하지만 무작정 끊으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바꿔드릴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삼겹살 대신 앞다리살이나 닭가슴살로 바꾸시라고 했어요. 곰탕 대신에는 맑은 미역국이나 북어국을 끓여 드시라고 했죠. 달걀 프라이는 삶은 달걀로 바꾸시라고 했습니다. 어르신이 그래도 고기 맛은 나나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어르신, 양념을 잘하면 앞다리살도 충분히 맛있어요. 마늘, 생강, 양파를 많이 넣어서 구우시면 되거든요. 3개월 후 어르신의 콜레스테롤은 190에서 155로 떨어졌어요. 어르신이 숨도 편해지고 계단 오르기도 한결 나아졌어요. 라고 기뻐하시더라고요. 이제부터는 꼭 챙겨야 할 음식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 같은 견과류가 혈관을 어떻게 깨끗하게 만드는지 놀라실 거예요. 스페인에서 7,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하루에 견과류 30지를 먹은 그룹은 LDL 콜레스테롤이 13%나 떨어졌어요. 30지 얼마나 되냐고요? 아몬드로 치면 20개 정도, 호두는 7개 정도입니다. 73세 박영수 할아버지 경우를 보세요. 할아버지는 매일 오후 간식으로 아몬드 한 줌을 드셨어요. 처음에는 이런 걸로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하셨지만 3개월 후 검사에서 콜레스테롤이 20포인트나 떨어진 걸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견과류가 좋은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불포화지방산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비타민 E가 혈관벽을 보호해줘요. 마그네슘과 칼륨이 혈압도 안정시켜주죠. 게다가 섬유질이 풍부해서 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아줍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아서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살이 찔 수 있어요. 하루 한 줌 30지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 신장 결석이 있으셨던 분들은 과도하게 드시지 마세요. 견과류에 들어있는 옥살산 때문에 결석이 생길 수 있거든요. 박영수 할아버지처럼 매일 조금씩만 드셔도 충분해요.
아침에 우유에 아몬드 몇 개 넣어서 드시거나 오후 간식으로 호두 몇 개 드시면 됩니다. 소금 친 견과류보다는 생것이나 볶은 것을 드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로 꼭 드셔야 할 음식은 보리와 귀리입니다. 이 곡물들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 성분이 장에서 마법 같은 일을 해냅니다. 베타글루칸이 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장에서 젤리처럼 끈끈한 막을 만들어서 당분과 콜레스테롤이 흡수되는 걸 막아줘요. 마치 장벽을 세워서 나쁜 것들이 몸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78세 김말순 할머니가 좋은 예입니다. 할머니는 매일 현미밥에 보리를 섞어서 드셨어요. 처음에는 맛이 거칠어서 싫다고 하셨지만 천천히 양을 늘려가며 적응하셨죠. 6개월 후 검사에서 콜레스테롤이 30포인트나 떨어졌어요. 귀리는 더욱 강력합니다. 귀리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은 보리보다 2배나 많아요. 아침에 귀리로 죽을 끓여 드시거나 현미밥에 귀리를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귀리 한 공기면 하루 필요한 베타글루칸의 절반을 채울 수 있어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놀라워요. 하루에 베타글루칸 3지를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5% 이상 떨어진다고 나와 있어요. 보리밥 한 공기면 베타글루칸 2지, 귀리죽 한 그릇이면 3지 정도 됩니다. 김말순 할머니처럼 현미밥에 보리나 귀리를 꼭 넣어서 드세요. 처음에는 5분의 1 정도만 넣고 시작하시다가 점점 늘려가시면 됩니다.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귀리를 우유에 불려서 죽으로 끓여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세 번째로 꼭 드셔야 할 음식은 양파입니다. 많은 분들이 양파가 좋다는 건 알지만 정확히 어떻게 좋은지는 모르세요. 양파의 매운 성분과 케르세틴이라는 물질이 혈관을 어떻게 지켜주는지 말씀드릴게요. 79세 이순분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할머니는 매일 저녁 양파 반 개를 생으로 드셨어요. 매워서 눈물 나지만 몸에 좋다니까 참고 먹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매워서 힘들어 하셨지만 3개월 후 검사 결과를 보고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양파의 매운 성분인 알리신이 혈관에서 기름이 썩는 걸 막아줘요. 우리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면 혈관벽에 달라붙어서 동맥경화를 일으키는데 양파가 이걸 예방해 주는 거죠. 마치 몸속 기름이 상하지 않게 보관해 주는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퀘르세틴이라는 성분도 중요해요. 이 성분이 혈관의 염증을 낮춰주거든요. 염증이 생기면 콜레스테롤이 더 잘 달라붙는데 양파가 이 염증을 잡아주는 거예요. 혈관이 부드럽고 깨끗하게 유지되는 거죠. 이순분 할머니에게 더 쉬운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생양파가 너무 맵다면 살짝 쪄서 드시라고 했죠. 찌면 매운맛은 줄어들지만 좋은 성분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또는 양파를 썰어서 물에 10분 정도 담갔다가 드시면 덜 매워집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양파즙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즙보다는 양파 자체를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섬유질도 함께 섭취할 수 있고 당분 농도도 낮아지거든요. 하루 양파 반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순분 할머니는 3개월 후 콜레스테롤이 25포인트 떨어졌어요. 양파 때문에 울었는데 기쁨의 눈물로 바뀌었어요 라고 웃으시더라고요. 네 번째로 꼭 드셔야 할 음식은 콩입니다. 검은 콩, 노란 콩, 서리태 어떤 콩이든 상관없어요. 콩에 들어있는 베타콩글리신과 이소플라본이 혈관을 지켜주는 강력한 무기거든요. 75세 정옥분 할머니는 매일 아침 콩밥을 드셨어요. 젊었을 때부터 먹던 습관이라 그냥 계속 먹었는데 이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또래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콩이 좋은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베타콩글리신이라는 성분이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걸 막아줘요.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달라붙어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콩이 이걸 예방해 주는 거죠. 마치 녹슬지 않게 보호막을 씌워주는 것과 같아요. 특히 갱년기를 겪으신 여성분들에게 더욱 좋습니다.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역할을 해서 콜레스테롤 조절에 큰 도움이 돼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갱년기 여성이 콩을 꾸준히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15% 이상 떨어진다고 나와 있어요. 콩을 드시는 방법은 간단해요. 하루 50지 정도면 충분합니다. 밥에 콩을 넣어서 드시거나 콩나물국을 끓여 드시거나 두부로 드셔도 좋아요. 된장찌개도 좋은 방법이에요. 된장도 콩으로 만든 거니까요. 정옥분 할머니처럼 아침마다 콩밥을 드시면 가장 좋지만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두부로 시작하세요. 두부 한 모가 콩 50지 정도에 해당해요. 연두부나 순두부로 찌개를 끓여 드시면 부담 없이 콩의 좋은 성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셔야 할 음식은 키위와 아보카도입니다. 이 두 과일이 혈관에 미치는 효과는 정말 놀라워요. 많은 분들이 과일은 당분이 많아서 안 좋지 않나요? 라고 물으시는데 이 두 과일은 예외입니다. 77세 최순옥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키위 하나와 저녁에 아보카도 반 개를 드셨어요. 키위는 새콤해서 입맛도 돋우고 아보카도는 버터 같아서 맛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6개월 후 검사에서 콜레스테롤이 35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키위가 좋은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키위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아주 많이 들어 있어요. 이 펙틴이 장에서 콜레스테롤을 붙잡아서 몸 밖으로 내보내줍니다. 또한 비타민C가 오렌지보다 2배나 많아서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한의학적으로도 키위는 간에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너무 많이 만들어내는 걸 조절해 주는 거죠. 하루 키위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침 공복에 드시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아보카도는 더욱 특별해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70%나 들어 있어서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줍니다. 피토스테롤이라는 성분도 들어 있는데 이게 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아주는 천연 차단제 역할을 해요. 최순옥 할머니에게 드리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아보카도는 하루 반 개만 드시라고 했죠. 칼로리가 높아서 너무 많이 드시면 살이 찔 수 있거든요. 샐러드에 넣어서 드시거나 토스트에 발라서 드시면 맛있어요. 주의할 점도 있어요. 아보카도는 칼륨이 많아서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키위도 위산이 많으신 분들은 식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고지혈증을 이기는 식탁의 비밀을 모두 공개해 드렸습니다. 반드시 끊어야 할 음식 3가지, 트랜스 지방과 숨은 당분, 그리고 기름진 동물성 지방. 꼭 챙겨야 할 음식 5가지, 견과류와 보리귀리, 양파와 콩, 키위와 아보카도까지 말이에요. 보셨듯이 고지혈증은 약으로만 해결되는 병이 아닙니다. 음식에서 나쁜 기름을 끊고 좋은 음식을 채우는 그 순간부터 몸은 다시 반응하기 시작해요. 제가 89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작은 변화들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디서부터 바꾸실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 마가린 대신 올리브 오일 바르기, 과자 대신 견과류 한 줌 먹기, 흰쌀밥에 보리 조금 섞어 넣기. 이런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어요.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수천 명의 환자들이 증명해 준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한 가지를 바꿔보시겠습니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저와 함께 이 길을 걸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등산보다 좋은 장수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를 언제나 응원합니다.